안녕하세요. 라인교정치과 원장 이충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걱턱 혹은 반대유압 문제가 있을 시 어린이들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앞니가 거꾸로 물려서 치료한다고 했을 때 그 최적기는 일반적으로 위의 앞니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맹출하는 시기와 타이밍을 같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시기쯤 우리 사람의 골격의 성장이 윗턱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개시하려는 시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고요. 보통 만 나이로 만 7세에서 8세 정도가 됩니다. 또 이 습관이나 후천적 영향에 의해서 기능성 3급이라고 부르는 부류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능성 3급 부정교합의 소아들은 투명 교정장치를 쓰든 가철성 교정장치를 쓰든 쉽게 개선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안 된다 투명 교정 치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골격적 부조화의 3급 부정교합 환아들이 투명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교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호흡이나 비인두개 또는 편도각 비대하거나 등등의 문제가 항상 동반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골격성 2급 부정교합, 돌출입인 채로 편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환자들에게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반대교합인 채로 골격이 발산형 성장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얼굴이 길면서 반대교합인 환아들은 턱을 다물 수 없고 늘 벌리진 채로 지내기 때문에 실제 비강이 좁아져 있거나 편도가 비대하거나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반대교합인 아이들이 빠르게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교합이 개선되면서 밥을 훨씬 더 편하게 먹는다, 더 잘 먹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보통 보호자들이나 환우들이 직접 하곤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교정치료 전에 억지로 거꾸로 물린 채로 음식을 씹고 하는 게 힘들었었고, 장치를 통해서 교합이 개선되고 씹는 환경이 편안해지면 그만큼 이제 그 씹는 행위 자체를 수월하게 환자가 느끼니까 저작의 효율이나 스스로 느끼는 편의성, 불편감이 없는 느낌이겠죠. 실제 많은 반대교합 환자 아이들의 발음이 좋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정치료를 통해 무조건 발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발음, 소위 아이들의 성장기의 뇌의 발달과 정서적 발달과 언어 발달과 이런 훈련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결부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교합과 개선, 골격 환경의 개선은 유의미할 수 있겠다고 지금 이해하고 그렇게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의 환자들은 비대칭을 동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대칭이 없는데 순수하게 아래턱이 균형 있게 앞으로 많이 자라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요. 아래턱이 과도해서 3급 부정교합이다, 반대교합이다, 주걱턱이다 하는 환자들은 소아는 그게 성인이든 비대칭이 동반되기 마련이에요. 다만 성장기 중에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비대칭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고 발달되어서 성장이 바뀔 거냐 하는 게 환자들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비대칭을 교정적으로 쉽게 잘 수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냐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특정 시기에 성장조절 치료를 통해 그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비대칭과 3급 부정교합, 주걱턱은 각각 따로 시기를 설정해서 뭔가 치료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골격 조절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 환자가 앞니만 거꾸로 물렸다 하는 것은 어금니 관계도 뭔가 정상하고 달라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3급 부정교합이어서 거꾸로 물리는 반대교합자이더라도 그게 기능성 3급 부정교합일 수 있고,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일 수 있고, 또 치성 3급 부정교합일 수 있어서 그에 따라서 때로는 가철성 교정장치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실제 부분교정 치료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힌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이들마다 치료의 효용을 발휘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요. 장치 착용 협조도가 다를 것이고, 장치를 쓰고 집에서 지내는 환경도 다를 것이고, 아이들의 골격 형태나 애초에 치료를 시작할 때 심도도 다를 테니까 개선되는 효율이나 속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페이스 마스크를 아이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치료에 잘 임해서 써준다. 6개월 이내에 반대교합이 거의 반드시 개선이 됩니다. 제가 항상 환자한테 강조하는 두 가지는 구강위생관리에 여념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양치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항상 내 잇몸과 내 구강 내 치아 조직들, 잇몸, 잇몸뼈, 치아 등등이겠죠. 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가급적 내원 주기를 잘 마치고 치료의 중요성을 스스로 부여해서 병원에 오는 것을 꼭 성실하게 초지일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양치질 관리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교정 환자들은. 그러니까 끈끈하고 단 걸 많이 안 먹는 걸 추천드리고, 가급적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많이 즐기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알려있기에는 발산형 성장인 경우에 아래턱이 후하방으로 벌어지면서 3급 부정교합, 과성장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 얼굴이 장안 모형이고 하악 오각부의 각도가 크고 턱이 밑으로 후퇴되면서 많이 자라는 아이들, 그런 골격 유형은 성장줄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도 다시 예후가 나빠지거나 하는 사례들이 꽤 흔하게 보여서, 그런 환자가 성장줄 치료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보호자나 환자에게 필히 지금 치료의 효용이 충분히 있고 효과를 보더라도 쭉 장기간 동안의 성장 관찰을 통해서 특정 개입 시기에 교정치료가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상 오늘은 토와 반대교합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